자, 설치 링크를 일단 좀 올려드렸습니다. 자, 일단 두 개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는데, 요거부터 다운로드 받을게요. 자, 들어가시면 이런 페이지 뜨실 거고요. 윈도우스 호스트로 눌러주시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CentOS 7 다운로드 링크 눌러서 제일 위에 걸로 들어갈게요. 카이스트. 그 다음에 요거 용량이 좀 크거든요. 요걸로 받아줄게요. 4.4기가짜리. 제일 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걸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다운로드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다운로드 받는 게 뭔지, 뭐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리눅스라는 게 운영체제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체제에 대한 깊게 내용을 다루진 않을 겁니다. 자, 하지만 필요한 정도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림을 그리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운영체제라는 거는 결국 하드웨어라는 물리적인 그 기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리 기계를 대신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를 언급을 할 때 항상 이제 3개 레이어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줄을 2개 그어주면 3개 층이 생기고요. 여기를 하드웨어라고 하고, 하드웨어에는 보통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컴퓨터 자원은 CPU랑 램입니다. SSD,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해서 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주요 하드웨어가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CPU 칩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계산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죠? 저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산 자원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드니까 이제 요거를 대신 관리를 해주거나 다뤄주는 게 OS죠. 자, 운영체제라고 부르고요. 자, 운영체제는 크게 2가지 또 계층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널이라는 계층이랑 유저라는 계층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저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아니면 게임 같은 것도 뭐 디아블로라든지 이런 게임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이런 거 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앱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이 OS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프로세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렇게 여러 개 띄울 수 있죠. 여러분 뭐 엑셀 띄워놓고 브라우저 띄워놓고 좀 뭐 멜론 플레이어도 띄워놓고 다 띄워놓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여러 개 띄워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 엑셀도 마찬가지고 브라우저도 마찬가지고 다 뭐에 의해서 돌아가요? CPU가 계산을 하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러니까 CPU가 없으면 얘네들은 당연히 굴러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얘도 CPU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CPU는 램이랑 같이 항상 같이 갑니다. CPU 혼자서는 작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CPU도 써야 되고 램도 써야 돼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하드디스크도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은 자원, 컴퓨터 자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근데 뭐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돌리면 얘도 CPU 써야 되거든요. 얘도 램을 써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컴퓨터 자원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정. 뭐 CPU도 요새는 뭐 6코어, 8코어 해가지고 코어가 여러긴 한데 만약에 코어가 한 개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얘가 CPU 쓰고 있을 때 얘가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그 메모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기록을 하는데 얘랑 얘가 같은 곳에 기록을 하면은 얘가 기록했던 부분을 얘가 덮어쓰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얘가 기록했던 건 날아가게 되겠죠. 이러면서 메모리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컴퓨터 자원을 쓰는 데 있어서 뭔가 좀 관리가 좀 필요하겠죠. 그죠? 얘가 쓰고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두 번째로 대기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새치기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했다가 1번 다음에 2번한테 CPU를 줘야 돼. 2번 다음한테는 3번한테 CPU를 줘야 돼. 1번이 쓰고 있는 메모리는 다른 애들이 쓰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이 커널형에서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이 가운데서 하는 일이 CPU 스케줄링이라든지 아니면은 메모리 관리 요런 거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OS가 이 커널 부분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은 바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운영체제 커널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나 CPU 쓰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커널이 너 잠깐 기다려, 다른 애가 쓰고 있어 라고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운영체제는 요 정도 개념을 알아두세요. 유저층에서는 프로그램이 보통 돌아가고요. 이 프로그램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커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이 하드웨어를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됐죠? 자, 근데 이제 되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OS는 일반적으로 아마 윈도우일 거예요. 그죠? 윈도우즈. 자, 근데 윈도우즈 말고 운영체제가 맥OS도 있고요, 유닉스도 있고요, 리눅스도 있고요, 솔라리스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운영체제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90% 정도가 윈도우즈를 쓴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윈도우즈를 쓰다 보면은 윈도우즈가 좀 불편한, 윈도우즈로 하기에는 좀 불편한 작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윈도우즈에서는 아예 안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즈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맥OS처럼 맥OS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윈도우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맥OS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 컴퓨터는 윈도우즈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요? 맥OS 컴퓨터를 하나 사겠죠. 하나 사야죠.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윈도우 대신 맥을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윈도우에서 하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윈도우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맥OS에서도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여러분들은 두 개의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맥OS를 살 텐데 옛날에는 실제로 이렇게 서로 다른 OS가 필요하면 이런 식으로 두 대의 컴퓨터가 필요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 하드웨어가 되게 많이 발전하면서 하드웨어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좀 좋게 사면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실행시켜도 이 CPU 자원을 다 못 씁니다. 메모리도 다 못 써요. 당연히 SSD도 다 못 써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항상 이 정도만 쓴다라고 하면 이 정도를 쓴다라고 하면 남은 부분이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남는데 컴퓨터를 새로 사는 건 아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는 자원을 내가 좀 더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원을 관리해주는 녀석이 OS니까요. 그죠? 실제적으로 이 OS라는 애가 이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CPU, 모든 메모리를 OS가 다 독점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OS인데 OS에서 이 하드웨어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아마 이제 CPU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요렇게 CPU를 관리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CPU 관리 프로그램을 이렇게 두 개를 두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관리 1은 딱 요 정도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요. 요 관리 2는 요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하나의 CPU지만 이렇게 운영체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개로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CPU 관리 2를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한테 줘버리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못 쓰게 하고 얘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특정 소프트웨어한테만. 그죠? 그럼 이 소프트웨어는 이 파란색 부분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메모리도 마찬가지겠죠. 메모리 관리를 역시 파란색이랑 빨간색 나눠가지고 파란색 부분만 얘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는 특정, 그죠? 하드웨어 영역을 독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를 뭐로 설정하면 되냐면 이걸 OS로 또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OS는 하드웨어도 있는 거고요. 이 하드웨어를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 OS를 뭘로 설치할 거냐, 뭐 리눅스를 설치해도 되고 맥OS를 설치해도 되고 여기다 또 윈도우를 설치해도 됩니다. 어쨌든 OS는 하나의 소프트웨어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의 컴퓨터지만,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컴퓨터지만 OS를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OS를 하나만 설치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또 만들고, 이게 뭐 OS2, OS3, OS를 여러 개를 계속 설치할 수가 있어요. 뭐가? 이 하드웨어가 허용하는 한. OS 4개 설치하려면 얘네들을 4개로 쪼개면 돼요. 이렇게. 하드웨어를 4개로 쪼개서, 실제 물리적으로 쪼개는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 가상화라는 기술이고요. 가상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물리적인 머신은 한 개인데, 부품은 하나인데,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4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상으로. 가짜잖아요, 가짜. 실제는 한 개인데 어떻게 4개가 돼요? 근데 4개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가짜로. 그 가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윈도우에는 가상화 기술이 있어요. 리눅스에도 있고요. OS에 웬만하면 가상화 기술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OS를 설치할 수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상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OS를 품고 하나의 컴퓨터에서 또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걸 가상 머신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리눅스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직접 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를 살 수도 없고.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이거예요. 가상 머신으로 여러분들의 자원을 또 다른 OS한테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상 기술을 쓰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운영체제 있죠? 윈도우즈라든지 맥이라든지 리눅스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상화 기술을 제공을 해야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의 하드웨어,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애들, CPU라든지 이런 애들도 이제 가상화 기술이 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요새는 웬만하면 다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쉴게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드린 이 CPU 관리를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CPU를 여러 개처럼 보이게 하는 가상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 볼게요. 요 노란색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상화 기술이라고 칭하기로 하고요. 윈도우에서는 이 가상화 기술을 하이퍼V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내장해서 제공을 합니다. 물론 이제 홈 에디션에서는 없을 수도 있어요. 프로 에디션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써도 되는데, 요 가상화 기술 하이퍼V 말고 이거랑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이제 외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가상화 기술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유명한 게 이제 VMware라는 것도 있고 버추얼박스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얘네가 하는 일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나의 하드웨어 자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쓸 거냐면 버추얼박스를 쓸 거예요. 버추얼박스. 이게 무료예요. 무료. 물론 이 하이퍼V도 무료인데, 이거는 근데 이제 윈도우즈 프로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 에디션에서는 없을 수도 있고, 사용 방법도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얘는 무료이기도 하고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하기 쉽다. 아시겠죠? 그래서 버추얼박스라는 거를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윈도우 설치할 때 윈도우 CD라든지 윈도우 USB라든지 설치 파일이 있어야 되죠. 그 설치 디스크가 필요하거든요. 그 리눅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 설치하려면 설치 디스크가 필요한데 요 ISO 파일 있죠? 4.4기가짜리 요게 리눅스 설치 디스크예요. 자, 설명하는 사이에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됐으니까